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I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쿼리 작성하는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5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과목별로 성별별로 인원수랑 우리 수강료의 합계를 조회하는 남녀 수강 현황이라는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크로스텍 쿼리 이제 문제가 짜잔하고 나오면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이제 뭐가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열 머리글로 이제 뭐가 사용되고 값으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수강 과목별 그랬어요. 우리 수강 과목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별별 그랬습니다. 요 성별이라는 게 지금 남학생이다, 여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리고 우리 인원수요. 인원수는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수강료의 합계요. 그 수강료의 합계가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금액들이 싹 다 이제 수강료의 합계요. 그러면 이 수강료의 합계가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이 값의 기준을 위쪽에 보니까 남학생, 여학생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얘가 이제 성별이죠. 요 성별이 이제 우리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의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는 우리 수강 과목도 있고 인원수도 있는데 얘네가 전부 다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해서 이 크로스텍 쿼리는 우리 행 머리글 2개,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드는데 문제를 보니까 수강생이다, 수강 신청 현황이다, 수강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3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3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쿼리 디자인 그걸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우리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이라고 있죠. 자,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강생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수강 신청 현황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수강 과목 요 테이블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3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다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작성하고자 하는 게 크로스텍 쿼리 요걸 이제 작성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쿼리 유형을 우리가 이제 크로스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텝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요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고 이제 하나씩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필드들을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강 과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행 레이블로 이제 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필드요. 수강 과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수강 과목이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수강 과목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원수를 이제 나타낼 건데, 인원수는 우리 신청 번호라는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신청 번호라는 거는 우리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신청 번호라는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사용할 게 남학생, 여학생 요거 이제 나타내 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성별이라는 거는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그 자리 한 자리가 우리 1 또는 3이면 남학생이다. 그 외에는 여학생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별을 이제 구할 때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에서 8번째 자리 그 한 자리의 값을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성별 구할 때 주민번호 이 필드를 이용할 거니까 우리 주민번호라는 요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일단 시키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나타낼 게 우리 수강료의 이제 합계를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수강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수강료라는 그 필드가 있죠. 요 필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머리글, 열머리글, 우리 값으로 사용될 그 필드들을 싹 다 일단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강 과목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맞춰보자고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크로스탭에서 우리가 행머리글로 쓰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신청 번호요. 이 신청 번호는 제가 이제 인원수 요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신청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 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세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묶는 방법 요거를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표시할 그 제목은 우리 인원수요. 그래서 인원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인원수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신청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세어달라. 그러면 이제 인원수가 나올 거예요. 그 인원수라는 그 필드를 우리는 이제 행머리글로 쓸 거니까 행머리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주민번호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남학생, 여학생 이 성별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시켜 놓은 거죠. 그때 우리 주민번호요. 주민번호에서 이 주민번호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8번째 자리 그 한 자리의 그 값이요. 그 값이 우리 성별을 나타내는 그 값인데 그게 1 또는 3이면 남학생이다. 그 외에는 2 또는 4다. 그 얘기니까 전부 다 이제 여학생. 그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IIF랑 mid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주민번호에서 8번째짜리 그 한 자리의 값을 꺼내올 때 mi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민번호라는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미드 함수 먼저 써보자고요. 미드라고 쓰고 우리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가 주민번호 얘를 이제 대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주민번호에서 8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꺼내달라. 우리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민번호에서 8번째부터 한 글자를 이제 꺼내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꺼내온 게 이제 우리 성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별을 이제 구할 때 주민번호에서 8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성별에 해당하는 거 이제 꺼내왔어요. 그 꺼내온 그 값이 1 또는 3이면 남학생이다. 그 외에는 이제 여학생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남학생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은 1이어도 되고요. 3이어도 됩니다.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남학생이죠. 근데 여기 지금 또론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오화 함수를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오화 함수를 만약에 쓰게 되면 내가 이제 IIF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오화 함수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주민번호 거기서 이제 꺼내온 그 값이 이제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고 미드 함수로 꺼내온 게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와 가로 이렇게 닫아주고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로 또 만족하게 되면 남학생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여학생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미드로 꺼내온 게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써주고 얘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오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해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남학생으로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학생으로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IIF랑 mid라는 이 함수 이 두 개만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오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면 당연히 틀린 거죠. 왜? 오함수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임의로 오함수를 쓴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푸냐? IIF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오함수를 쓰면 안 되니까 내가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1이랑 똑같다면 남학생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IIF 만약에 미드 함수를 내가 꺼내온 게 그때 이제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3이랑 똑같다면 이것도 남학생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학생이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IIF 요걸 이제 2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가로 2번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첫 번째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내가 이 첫 번째 조건 요거 물어보고 이 조건 미드 함수를 꺼놓은 게 1이랑 똑같으면 남학생 요거 이제 출력하고 끝나버리겠죠. 뒤에 있는 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1이랑 똑같지 않다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IIF 기준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 참 거짓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이제 찾아온다고요. 요만큼 이제 거짓이죠. 거짓일 때 이 두 번째 IIF 얘를 만나서 그때 미드 함수를 꺼내온 게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3이랑 똑같다 그러면 남학생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러면 1일 때도 남학생 3일 때도 남학생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1도 아니고 3도 아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여학생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 번호 여기서 8번째부터 한 글자 꺼내온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IIF 함수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IIF 만약에 미드 함수 컨트롤 V요. 컨트롤 V 하면 아까 잘라내기 해놓은 거 그게 이제 붙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꺼내온 게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1이랑 똑같다면 그때는 이제 남학생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또다시 이제 물어봐야 돼요. 왜? 3이랑 똑같냐?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해서 IIF 써주고 그 뒤에 이제 조건 쓸 때 컨트롤 V요. 컨트롤 V 누르면 또 미드함수 썼던 게 우리 붙여넣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꺼내온 그 값이 이제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3이랑 똑같으면 남학생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학생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IIF를 지금 2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가로를 2번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제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첫 번째 IIF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죠. 해서 우리의 주면 번호에서 8번째부터 한 글자를 꺼내온 게 1이랑 똑같으면 남학생이라고 출력해라. 만약에 1이 아니래요. 아닐 때는 이 뒤쪽에 있는 요 IIF 얘를 또 만나겠죠. 얘를 만나서 그때 미드 함수로 내가 꺼내온 게 3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보겠죠. 만약에 3이랑 똑같으면 남학생이라고 출력해 달라. 근데 1도 아니고 3도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무조건 이제 여학생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겁니다. 해서 우리가 우화 함수를 써라 그런 말이 있을 때는 식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IIF 이 함수를 한 번만 쓰면 되지만 지금은 우화 함수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화 함수를 써서는 안 된다고요. 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IIF를 이렇게 이제 두 번 써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여기서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3이랑 똑같아, 숫자 3이랑 똑같아, 숫자 3이랑 똑같아,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1이랑 똑같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그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는 우리 수강생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어요. 수강생 테이블을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서 우리 디자인 보기로 열어볼게요. 열어서 보게 되면 우리 주민번호는 뭘로 되어 있다? 짧은 텍스트, 문자로 되어 있다고요. 해서 문자로 전부 다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이랑 똑같냐, 3이랑 똑같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볼 때 문자 1이랑 똑같아? 아니면 문자 3이랑 똑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문자 1이랑 똑같냐, 문자 3이랑 똑같냐 그렇게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그 식이요. 해서 우리가 지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해서 지금처럼 문자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넘어가서 IIF에서 또 문자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남학생, 여학생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크로스텝을 얘는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쓸 거라 열 머리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게 수강료 이제 합계를 조회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이 수강료라는 이 필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을 이제 합계로 만들어 주고 얘는 이제 값으로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찾아가고요. 맨 앞에 이제 결과의 실행 이 아이콘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 레코드가 전체 이제 10개의 레코드가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 맞죠? 그리고 맨 위에 제목부터요. 우리 수강 과목이다 인원수다 남학생 여학생 우리 수강 과목 인원수 남학생 여학생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그리고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한지 공예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그때 이제 인원수도 18명, 2명, 12명, 7명하고 그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 그 수강료의 합계도 지금처럼 수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 그림에는 지금처럼 통화 형식이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 거는 이제 안 돼 있죠. 요거 이제 통화, 요거 이제 속성, 요거 이제 지정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수강료가 지금 이곳에서 이제 나타나죠. 해서 이곳을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그때 형식을 우리가 이제 통화로 이제 표현해 달라. 그렇게 해서 형식 속성을 이렇게 이제 통화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실행시키자고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통화 기호가 싹 다 이제 붙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그러면 요 쿼리는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X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때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남녀 수강 현황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남녀 수강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오타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남녀 수강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만들어졌죠. 그때 얘를 이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디자인 보기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얘네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식으로 이제 작성한 거는 앞에 우리가 따로 이제 제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붙어요.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에 수강료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이런 제목은 쓴 적이 없지만 이렇게 껐다 키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수강 과목 옆에다가 우리 신청 번호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 요거 이제 구하는 거를 수강 과목 바로 옆에다가 작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껐다가 다시 키게 되면 지금처럼 열 머리글이 지금 이 위치에 온다고요. 이런 이제 필드들의 이런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더라. 어차피 우리는 결과값만 정상적으로 나오면 된다고요. 여기서 필드를 이제 갖다 놓을 때 그때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 거는 행머리글과 행머리글 얘네들끼리 순서가 이제 바뀌면 안 돼요. 얘랑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얘랑 표현되는 그 순서가 또 바뀐다고요. 해서 앞에 수강 과목이 있으니까 수강 과목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인원수라는 그 행머리글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인원수 요걸 이제 갖다 놔야 된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가 있는데 그 쿼리를 이용해서 수강 과목을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그 해당 수강 과목에 강사와 학생 수를 조회하는 과목별 학생 수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지 공예를 입력받으면 한지 공예 그 과목에 대해서 강사와 이제 학생 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하자고요. 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 표시하고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수강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게 수강 과목하고 강사하고 학생 수하고 요 세 가지 값을 결과값으로 볼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수강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제 강사요. 강사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학생 수요. 학생 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수강 현황이라는 이 쿼리에 학생 수라는 필드는 없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상을 보니까 학생 수라는 거는 성명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필드를 이제 싹 다 갖다 놨습니다. 그때 요 성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생수를 이제 구해 줄 거죠. 그때 제목도 보니까 이제 필드명이 학생수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필드명부터 우리가 입력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요 맨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학생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학생수라는 그 필드명으로 이제 결과값이 표시가 되겠죠. 그때 이 성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인원수, 학생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이 맨 위에 도구 몸 중에 시그마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요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요약이다 라고 해서 묶는 방법이 쫙 뜨는데 그때 학생 수는 우리가 인원수를 구할 거니까 개수, 성명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수강 과목별로 이제 묶어서 강사별로 또 묶어서 우리가 이제 학생수를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이제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 있죠? 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수강 과목별로 강사별로 학생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강 과목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내가 한지 공예를 만약에 입력을 받으면 이 한지 공예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 그거 이제 입력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 수강 과목에서 할 거니까 이 수강 과목의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수강 과목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입력하세요. 그 뒤에 우리 혹시나 점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점이 있으면 점도 똑같이 이제 찍어줘야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가 입력해라 라고 해서 대화 상자가 뜰 거고 우리가 한지 공예를 입력하게 되면 그 한지 공예가 지금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강 과목이 한지 공예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그때 메시지를 보니까 수강 과목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이제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한지 공예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제목 필드명을 보니까 수강 과목이다, 강사다, 학생수다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한지 공예다, 그리고 김찬영이다, 18명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쿼리 다 만들었죠. 그러면 요 쿼리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쿼리 이름은 과목별 학생수 요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과목별 학생수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과목별 학생수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서 시간별로 강사수와 평균 수강료를 조회하는 시간별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탭 요거 이제 쿼리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수강 현황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가 이곳에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 X 버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시간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사 수 그리고 평균 수강료를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시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강사 수요. 강사 수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우리가 따로 필드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강사 수라는 거는 강사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사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 수강료라는 그 필드는 수강료의 이제 평균값, 평균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강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 이제 두 번째 필드요. 강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강사 수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그거 이제 우리가 제목부터 좀 쓰자고요. 해서 우리가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강사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수강료의 평균도 평균 수강료 요 제목으로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평균 수강료 하고 직접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별로 그리고 강사 수와 우리 평균 수강료를 조회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우리가 요 위에서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요약이다 해서 묶는 방법이 쫙 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묶어서 볼 거니까 시간을 이제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강사요. 강사는 강사를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수강료를 가지고는 수강료 이제 평균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평균으로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시간이다, 강사수다, 평균 수강료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 제목은 전부 다 필드명은 싹 다 이제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이곳에 데이터 보니까 04부터 05시, 05부터 06시, 06부터 07시, 08부터 09시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강사 수요. 14명, 20명, 44명, 그리고 22명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이곳에 평균 수강료요. 평균 수강료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막 샵으로 표시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 그림 봤을 때 평균 수강료에는 싹 다 이제 통화기호가 다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여기다가 통화기호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 수강료라는 거 요 필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뜨고 우리가 요 필드를 이제 선택하고 속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필드 속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형식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형식에 찾아가서 이거를 이제 통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화로 이렇게 이제 형식을 변경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눌러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평균 수강료다에서 제목이 조금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열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 뒤에 이제 찾아가서 마우스 모양이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평균 수강료, 그때 이제 수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나온 거 맞죠? 그러면 그때 이제 평균 수강료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수치 데이터 보니까 수치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요.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랑 그리고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1,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1,000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그 문제 2번 문제에서 요 1,000원 증가라는 요 쿼리를 우리가 실행을 시켰다고요.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1,000원씩 전부 다 이제 더해졌겠죠. 해서 요 문제 그림과는 1,000원씩 전부 다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이제 수강료가 이렇게 이제 1,000원씩 차이가 나면 이거는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 쿼리는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시간별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해서 여기다 이제 시간별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시간별 현황이다 라고 해서 쿼리가 이곳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과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수강 신청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그리고 수강생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을 해서 검색할 수강 과목을 우리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우리가 전체 수강 과목 이름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과목의 수강 현황을 이제 조회하는 과목별 수강생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공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대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레코드는 총 몇 개가 나타났다. 28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좀 조절 좀 해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한다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우리가 수강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 현황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수강생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켰죠.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반하고 성명하고 연락처예요. 그러면 지금 반이라는 걸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반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성명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 성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바로 밑에 이제 연락처도 있죠. 연락처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이곳에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집어 넣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반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정렬이요. 정렬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도구몸 중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레코드 100개의 레코드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체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수강 과목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해당 과목의 수강 현황을 이제 조회한다 그랬어요. 해서 지금처럼 공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 받으면 이 두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데이터를 이제 싹 다 이제 검색을 해서 결값을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각각 반하고 성명하고 연락처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얘네가 도대체 수강 과목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수강 과목도 이제 이 오른쪽에다가 추가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강 과목이 뭔지 봐야 되니까 수강 과목 그거 좀 이제 추가 좀 시킬게요. 해서 수강 과목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각각 이제 반, 성명, 연락처마다 수강 과목이 쫙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강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요 수강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수강 과목에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매개 변수가 입력에 써져 있는 이 메시지요. 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 가서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검색할 한 칸 띄고 수강 과목에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에다가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그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만 찾아줘요. 근데 문제에서 일부분만 이제 입력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공해라는 두 글자가 들어왔을 때 공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걸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 별표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고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맨 뒤로 가서 또 앰퍼센트 열어주고 우리가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이제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우리가 연산자 like라는 그 연산자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like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할 때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like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고요. 그때 요 메시지요. 검색할 그 수강 과목에 일부를 입력하고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똑같이 이제 떴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처럼 똑같이 공해하고 그 두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공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한지 공해다 해서 공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나왔고요. 알 공해다라고 해서 공해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맨 밑에 보니까 이제 유리공이다라고 해서 공해라는 그 글자가 붙은 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왔죠. 그때 레코드의 전체 개수가 28개가 나온대요. 28개 맞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아래쪽에 봤을 때 28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하고 성명하고 연락처 요만큼만 이제 표시해야죠. 우리가 수강 과목은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지금 이 수강 과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니까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이곳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해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키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공해라고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28개의 레코드가 출력되는 거 맞고요. 그때 고급이다라고 해서 고급이 쭉쭉쭉 요만큼 이렇게 이제 3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됐고 그 밑으로 이제 중급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샘지, 김한나, 박원순 해서 요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온 거 맞고 그때 이제 연락처도 보니까 연락처도 전부 다 이제 맞게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필드명을 보면 반이다, 성명이다, 연락처다 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국 것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랑 문제 그림에 나온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를 싹 다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으니까 요 쿼리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과목별 수강생 현황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과목별 수강생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과목별 수강생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곳에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도 다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도 풀어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수강 과목별로 우리 수강 신청한 그 학생들의 인원수, 그리고 총 수강료, 그리고 평균 수강료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해서 세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는 과목별 신청 현황 생성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수강 과목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써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강 과목별로 수강 신청한 그 학생들의 이제 인원수도 지금 이곳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총 수강료다, 평균 수강료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조회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우리 쿼리에 쿼리 디자인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되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수강 과목이랑 우리 수강 신청 현황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강 과목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자, 우리 테이블로 이제 먼저 이동해 주고 수강 과목 요 테이블 명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우리 수강 신청 현황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 보고 필요한 필드들을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맨 앞에 우리 수강 과목이 있으니까 우리 수강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죠. 해서 수강 과목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학생 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학생 수는 우리 신청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신청 번호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필드가 이제 총 수강료인데 총 수강료 요건 이제 수강료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수강료라는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수강료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평균 수강료 요걸 이제 나타내 주래요. 그때 우리 네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평균 수강료는 총 수강료 나누기 학생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래요. 우리가 수강료 필드를 갖다 놓고 평균 값을 구해달라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평균 수강료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청 번호를 가지고는 학생 수를 구해줘야 되고 수강료를 가지고는 총 수강료 요거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개수를 구하고 합계를 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묶는 방법하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수강 과목별로 우리 인원수, 총 수강료, 평균 수강료 이런 것들 이제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 수강 과목을 기준해서 묶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우리 신청 번호 얘는 학생 수라는 그 필드명으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해서 앞에 가서 학생 수라고 써주고 콜론이요. 콜론을 써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개수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수강료는 우리 총 수강료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기 맨 앞에 찾아가서 총 수강료하고 써주고 콜론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우리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합계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평균 수강료 요거 이제 계산해 줄 거예요. 해서 여기 와서 우리가 평균 수강료 요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얘는 요렇게 이제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식을 쓰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다가 식만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총수강료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나누기 그리고 대괄호 다시 열어서 학생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평균 수강료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줬습니다. 얘는 평균 수강료 이 필드를 이제 계산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거나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그때 이 요약은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식을 썼으니까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세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우리 수강 과목이라는 그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수강 과목이 지금 이 맨 앞에 있으니까 그때 정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해 줄 수 있죠. 해서 여기서 수강 과목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 달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만큼 이제 싹 다 처리해 준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이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레코드의 개수는 총 10개, 총 10개의 레코드가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제목 지금 얘가 이제 잘려서 보이니까 우리 열너비 요거 이제 우리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글씨가 싹 다 이제 보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제목을 보니까 수강 과목이다, 학생 수다, 총 수강료, 그리고 평균 수강료하고 우리 문제 그림과 다 똑같고요. 그리고 한지 공예부터 시작해서 꽃꽂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학생 수, 이 수치 값을 보면 전부 다 문제 그림과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총 수강료다, 평균 수강료다, 이 값들도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비교해 보면 싹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근데 우리가 이 쿼리를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수강 과목별로 인원수하고 우리 총 수강료, 평균 수강료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조회를 했어요. 하고 나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과목별 신청현황 생성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에서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찍어줘야죠. 해서 테이블 만들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테이블 이름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를 봤더니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과목별 신청현황 관리 이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과목별 신청현황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테이블명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명을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쿼리 유형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키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10개의 행을 이제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에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과목별 신청 현황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꺼버리자고요. X 버튼 누르고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과목별 신청 현황 생성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쿼리 이름에다가 과목별 우리 신청 현황 생성하고 이렇게 우리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도 다 썼으면 오타가 혹시나 있나 없나 그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과목별 신청 현황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고 우리 테이블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그때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을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얘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문제들 전부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